그림하고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경제도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풀어갈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하도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 모네가 이런 그림도 그렸어? 저는 사실 모네를 별로 죠 왜? 우리나라에도 네. 최근에 딱 한 점 소장이 있어요. 이른바 대륙봉쇄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제 제재죠. 네. 이 대륙봉쇄령이 나폴레옹의 몰락을 이끄는 결과로 오거든요. 이 인상주의가 알려주는 거는 약간 뭐랄까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라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아. 나폴레옹 시대가 마감을 했다는 네. 건데, 관세하면 뭐 트럼프가 떠오르니까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모든 데이터나 사례들은 결국엔 관세를 올렸던 나라가 더 피해를 보는 걸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경제학자들은 계속 지금 트럼프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거 미국이 망하는 길이다. 모네 그림으로 네. 지금 트럼프까지 와서 스노톨리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네. 정말 상상을. 영등포 경제갤러리. 네, 미술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가의 삶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미술사적인 의미 그 자체에 집중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요, 특별히 미술 속 경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영입니다. 경제 전문가인데 작가의 데뷔를 앞두고 있는. 네. 제가 책을 미술과 관련된 뭐 경제 이야기를 좀 썼는데 네. 그걸 이제 책으로 내려고 네. 글을 좀 써놨고요.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좀 풀어볼까 하고. 네. 모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셔진 건가요? 저도 그 경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어떤 책인지 좀만 더 소개 좀 해주시죠. 경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네. 경제 보통 딱딱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뭔가 좀 소프트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네. 하다가, 제가 뭐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나름 그림에도 관심이 좀 있어서 그림하고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흥미를 좀 가지면 경제도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두 개 글을 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네. 궁금하고 기대가 미술 되는 게. 전문가시잖아요. 네. 자기소개 안 했어요. 자기소개는. 네, 저는 미술과 관련된 방송과 뭐 저술 활동을 하는 이세라라고 합니다. 어색하죠? 원래는 선후배 관계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려니까. 네, 급존칭을 쓰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막 하세요, 막. 알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좋아하고 또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쪽에는 완전히 좀 문외한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풀어갈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작품을 보면 사실 사람들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사라 작가님이 보시는 그림에서 보이는 정보랑 제가 그냥 보는 그림에서 보는 정보는 천차만별이고 아마 차이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화풍으로 그렸는지도 사실 잘 모르면 네. 그 그림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볼 때는 이상한 데 꽂혀요.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네. 나 혼자 관심 있는 저거는 왜 저기 저런 게 그려져 있지? 저 시대에 저런 게 있었나? 네. 뭐 이런 데 꽂히니까 이제 그쪽으로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는 풀어드릴 테고 네. 그림은 우리 작가님이 풀어주시고 하면 뭐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녹화 우리 방송 전에 자료를 좀 보내주셨잖아요.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래요? 나름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짐작을 조금도 할 수 없어서 뭘 알려는 시도를 좀 이제 포기하고 왔어요. 네. 오늘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 작품은 모네를 네. 골라주셨어요. 모네와 세관 오두막 연작. 네. 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세금과 관련된 얘기로 가겠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모네는 많이들 아시는 작가. 내가 미술 잘 몰라도 모네 작품은 그렇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모네의 기본적인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연작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시리즈로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네. 엄청 많이 그렸다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하도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혹시 세금하고 관련된 그림이 있을까? 네. 그리고 찾아보던 중에 아 모네가 이런 그림도 그랬어?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세간 오두막 연작이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보니까 되게 아름다워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 해안의 네. 절벽에 오두막집이 있고 그 오두막집 뒤편으로는 바다, 푸른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장면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해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그 오두막 주변은 푸르름하고 뭐 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계절마다 이제 모습이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모네가 이제 여러 장을 그린 거죠. 모네는 뭐 계절별로 그리기도 네. 하고 각도를 좀 달리하면서 똑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어서 아 이걸 보면서 왜 저기에 외로운 오두막이 있을까 뭐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네. 흥미로웠던 게요. 우리가 흔히 모네라고 하면은 인상주의 이야기하면서 제일 네네네. 많이 거론되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말 자체가 모네의 작품에서 나왔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인상주의 작가들 뭐 하면은 막 최고로 쳐주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루저들. 네. 그 인상주의 자체가 약간 루저라는 표현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그 1874년도에 이 모네가 그냥 그것도 뭐 관전 같은 이렇게 뭐 좀 의리의리한 그런 전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루저들이 모이는 그런 전시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외전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처음 전시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평론가가 아주 그냥 비웃듯이 이 작품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상만 있을 뿐이다 스쳐가는 비웃듯이 한 말이 그게 이제 인상주의. 이 작가들을 묶는 일군의 작가들을 묶는 그런 용어가 돼서 인상주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롱과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네. 인상주의라는 말인데 이 김채영 기자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던 것은 네네. 어떻게 모네를 이야기하면서 인상주의, 빛의 아름다움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풀 수 있을까? 나 여기 괜찮나? 아, 이 근데 방송 나 아니- 출연해도 돼?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세라 작가가 해주시면 되고 너무 우리가 궁금했어. 그림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아 멋있다. 아 멋있다. 나 집에 걸어놓고 싶다. 그렇죠. 재력이 된다면 사서 걸어놓겠지만 네. 그게 안 되면 가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네. 아 이런 그림 나 갖고 싶다. 뭐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무슨 스토리가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정도의 관점에서 그림을 네. 보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조금 더 알면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죠 사람들한테. 야 이게 어디서 그린 건 줄 아냐? 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경제 쪽 뉴스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뭐 네.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보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모네 연작 시리즈 보면서 세라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서 네. 공급이 적어야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근데 모네는 막 그 뭐예요 수련 뭐 이런 작품은 네. 250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다잖아요. 그렸죠. 네, 그래서 네. 전 세계 웬만한 미술관에 네. 가면 모네의 이 작품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비싼가요? 그래도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물론 이제 모네 사후에 더 작품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제 모네는 생전에도 꽤나 이름 있는 작가였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련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던 작가거든요. 한 40 정도에는 프랑스 지베르니의 아예 그 자기 별장, 네. 정원을 짓고 거기에 연못에 비친 수련만을 반복해서 그려요. 그 기간이 거의 말년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40년 가까이 수련만을 반복해서 그렸던 그런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추후에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되죠. 그때 그렸던 그림들을.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 생전에는 그 수련 그림으로 인해서 큰 돈은 만지지 못했지만 사후에 이 모네가 기증을 했던 이 수련 연작들이 나중에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이 소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뭐 그냥 인상주의 아버지 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작가고요. 우리나라에도 네. 최근에 딱 한 점 소장이 됐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많은 국가들이 모네의 수련을 네네. 워낙 다작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 점도 없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도 아닙니다. 네. 네. 최근에 소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삼성미술관? 아니 삼성? 아. 이건희 컬렉션? 맞습니다. 음.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사실은 소장이 됐어요. 그 정도 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로 네. 연결돼서 씁쓸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모네 이야기를 할 때 뭐 돈과 관련된 이야기, 작품 가격에 대해 관련된 네. 이야기도 뭐 빼놓을 수 없지만 기자님이 꼽아주신 이 키워드처럼 세금이랑은 대체 어떻게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네의 그림과. 그러니까 결국엔 그 모네가 그렸던 시대에도 저 세관 오두막의 연작이 노르망디 해변의 저 언덕에 위치해 있었던 거는 사실은 비어 있는 건물, 허름한,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였죠. 폐허가 네. 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도 저희가 우리 셀카 스팟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잖아요. 포토존인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외롭게 허름한 건물이 네. 있는. 근데 이게 시대가 좀 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국 해협,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해협에 프랑스로 치면 북동부 지역에 있는 발렌주빌이라는 지역인데 네.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여가지고. 근데 발렌주빌이라는 지역에 저기는 절벽으로 해안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발렌주빌 쪽이 틈이 있어서 해안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해안으로 나가기도 하고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아마 모네도 이 지역에 갔다가 이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거기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1차, 2차를 그렸어요. 1차 때 먼저 그림을 좀 그리고 한 5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또 그림을 그리는 뭐 그러면서 작품이 여러 작품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세관 오두막을 지은 시기는 언제냐 나폴레옹 시대로 갑니다. 나폴레옹 네. 시기로. 나폴레옹이 네.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네.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물론 그 당시에 뭐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 강하기도 했지만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섬나라인 영국을 결국에는 치려면 영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 영국 점령에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려고 하는데 야 도저히 해군력으로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해낸 게 이른바 대륙봉쇄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제 제재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미국이 이란 뭐 또는 북한 지금 러시아죠. 네. 러시아에다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 결국엔 손들고 나오겠지. 라는 생각에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야, 너네 영국하고 거래하지 마. 근데 거래하면 다 이렇게 해버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륙봉쇄령이 나폴레옹의 몰락을 이끄는 결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륙봉쇄령을 내리고 사람들은 이게 관성이 있죠. 내가 영국하고 항상 이 물건을 받고 쓰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무역이 이제 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밀무역을 막으려고 그 당시에 이 노르망디 해안에다가 이렇게 세관 오두막들을 지어놓고 높은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배가 저기서 둘이 만난다. 네. 그럼 저것들 의심되네? 그러고 오. 가서 이제 봤던 그 역사적인 게 남아있던 네. 장소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네가 그 세관 오두막을 보면서 네.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도래했는데 그 옛날에 저기 세관들이 있으면서 그 전쟁의 시대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상징적인 건물은 남아있는데 주변은 너무 아름답고 뭐 햇살이 막 반짝이는 그 바다는 보이고 아니면 저녁에는 노을이 지는 이 풍광이 뭔가 평화롭기도 하고 옛날에 전쟁의 시대를 뭐 회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여기를 많이 그렸지 않나 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궁금증이 좀 해결되십니까? 네. 저는 그냥 아름다운 사실 저 음. 그림은 우리가 모네를 이야기할 때 대표작으로 꼽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네. 모네 연작이 저 그림이 있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더 독특했어요. 그 골라주신 그림이. 근데 저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보니까는 상당히 다르게 보여요. 네. 그동안은 사실 모네의 작품에서 어떤 역사성이 있는 뭐 루앙대 성당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거는 장소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보다는 네.
그것을 바라보고 집요하게 그 빛의 어떤 실험들을 하고자 했던 모네의 의지가 돋보이는 그림들이었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우리가 루앙대 성당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 그림은 저 아주 평범하고 허름해 보이는 오두막 자체에 저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니 하고 연작 중에 만약에 우리 이세라 작가는 이건희 정도의 재력이 있어서 하나 걸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작품을 선호하십니까? 상상만 해도 즐거우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그 모네가 자신의 와이프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있어요. 네. 예, 와이프가 이제 아팠거든요. 예, 와이프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나중에 재혼했잖아요. 아름답게 좀 놔두고 싶습니다. 부인 사후에 재혼했지 않습니까? 네. 모네가 재혼을 했었나? 재혼하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 했었던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재혼. 예, 했었던 것 같다. 미안해요. 갑자기 편집해 주세요. 네. 네. 네, 환상을 깼구나. 미안. 환상을 깨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림이요. 그 병상에 있는 와이프를 그려서 정말 이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에 있는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모네가 보내주기 싫은 마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약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완전하게 뭔가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그 묘한 감정이 드러나는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소장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곁에 두고 좀 보고 싶은 그림. 아까 저는 루앙대 성당을 말씀하셨는데 루앙대 성당은 사실 이렇게 형태가 잘 이렇게 안 보이도록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이 세관 오두막 연작이나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또 이렇게 뽑았으니까 네. 그 이유가 좀 큰 것 같은데. 건초더미 연작. 건초더미 연작 너무 좋죠.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리어 더 네. 약간 걸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 네. 근데 모네 그림, 그러니까 모든 인상주의 그림이 그렇지만 특히 모네처럼 한 장면이나 어떤 그 하나의 그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인상주의가 알려주는 거는 약간 뭐랄까 그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랄지 혹은 고정된 진실은 없다랄지 결국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는 합니다. 네. 이제 세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저 세관 오두막이 있었던 시대 나폴레옹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는 프랑스하고 프랑스의 영향력이 있었던 주변 국가들 네. 영국하고 무역을 못하면서 그 나라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받아다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의 면직산업 막 이런 것들이 부흥하고 있을 텐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영국에서 못 쓰다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물가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랐고 불만들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이 대륙봉쇄령은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해제가 되는데 그 안에 자신의 영향력에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럼 영국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영국은 초기에는 조금 어렵긴 했죠. 거래하던 국가들하고 거래를 못 하니까. 근데 영국은 그 당시에 이미 식민지들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진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까지 일으켜서 더 부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군력도 강했죠. 그러니까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은 교육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미, 남미, 아시아 이런 데하고 교육을 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버리니까 결국엔 더 어려워지는 건 프랑스였고 나폴레옹은 이걸 계기로 해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나폴레옹 시대가 마감을 했다는 네. 건데 그러면 현대로 넘어와야죠. 이제 관세하면 뭐 트럼프가 떠오르니까 네. 오늘이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날이 30일이니까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이제 뭐 어쨌든 타결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뭐 관세율이 나오긴 나오겠죠. 우리나라 분명히 관세도 높아질 테고 지금 이미 뭐 15%로 결정이 된 나라들도 있고 미국이 관세를 더 걷어서
세금을 더 충당은 하겠지만 그럼 이게 과연 미국한테 좋은 일이냐를 보면 과거 사례에서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미국이 대공황 시대에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관세법이 나왔었어요. 스무트홀리 관세법? 네, 네. 의원 이름 두 사람 딴 겁니다. 리드 스무트하고 윌리스 홀리 의원의 이름을 따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만들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산업 보호한다는 네. 차원에서 관세율을 평균 55%에서 무려 400%까지도 받았던 와. 한 2만여 개의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자료 그림으로 나갈 건데 그 관세율이 이렇게 표시된 그래프가 있어요. 네. 미국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1930년도에 확 뛰어오릅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트럼프 시대로 가면 다시 한번 이게 이렇게 오르는 시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스무트홀리 관세법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더 힘들어졌죠.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실패 사례,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의 실패 사례 첫 번째로 꼽히는 네. 게 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 당장은 지금 미국이 뭐 투자도 많이 받고 다른 나라들 관세를 올려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나 사례들은 결국엔 관세를 올렸던 나라가 더 피해를 보는 걸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경제학자들은 계속 지금 트럼프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거 미국이 망하는 길이다. 결국에는 이 물가의 부담은 물건에 반영될 테고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네. 그게 관건이다인데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많이 안 빠지고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안 빠지고 네. 저거 쇼잉이야 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요즘 하도 관세 이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림하고 연결시키면 모네 그림하고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모네 그림으로 네. 지금 트럼프까지 와서 스무트홀리 관세법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네, 네.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정말 기대가 산으로 가는 거죠. 항상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네. 잘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그림으로 아니, 되돌려 전 너무 주셔야 되니까. 아니 전 너무 재밌어요. 아니, 사람들이 네. 와서 네. 그림 얘기도 듣고 가야 되잖아요. 네. 전 너무 재밌습니다. 모네에 대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 하나만 더 해주고 마무리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 떠오르는 거.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시잖아요. 네. 프랑스도 가시고 모네 좋아하세요? 모네를 좋아하냐고? 모네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좋아하죠. 저는 사실 모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아니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림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좋아하는 아니 거예요?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요.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정말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우리나라에서 인상주의 미술 뭐 늘 이런 좋아하죠, 거 많이들. 그 전시만 열렸다 네, 하면 네. 대박이 터지잖아요. 근데 전 한 번씩 그런 게 궁금해요. 정말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인의 감성에 저 인상주의의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와닿는 걸까가 항상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많이 보시는 세라 작가님하고 미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고 나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눈으로 봤을 때 그게 확인되는 그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추상화라든지 아니면 현대에 뭔가 보면 이걸 도대체 왜 이 비싼 가격을 주고 그림을 사야 돼라는 의문이 드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예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는 작품들이 좋은데 대표적인 게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눈에 있기도 하고 뭐 낯이 있고 이런 네네.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경제학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경제학적으로. 그건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모네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파격이고 이단아들이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냥 고전, 클래식이 돼버린 그 화파이고 그런 사람, 그런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감성과 지금의 감성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어떤 저에게는 그런 괴리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작가로서의 태도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하나의 그 주제를 잡고 일평생을 선착했다라는 것은 뭐 아무나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네의 이야기를 그 제 인생 최초로 세금하고 인상주의 얘기를 거의 다 하지 않고 세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입니다. 네, 너무 저는 즐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의 이야기, 스몰톨리 관세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